됐다. 이제 소리 들어갔네. 승훈아, 크라우드 펀딩 뭔지 아냐? 아, 뭐야, 학교에서 나갈 때 아니야? 크라우드 펀딩이 뭐야? 펀딩은 뭐야? 네, 뭐죠? 자금을 조달받는 거를 펀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금을 조달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선 투자자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더 이 회사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은 투자자가 필요한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자금을 조달받는 거긴 조달받는 건데 누구한테 받는 거냐? 불특정한 대상 그냥 다수의 사람들한테 받는 거를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펀딩을 어떤 식으로 받았냐? 고전적 방식은 그냥 돈 많은 부호한테 가는 거야. 약간 진짜 돈 많은 사람이죠? 정말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희 좀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게 원래 전형적인 전통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새롭고 조금 더 협조적 방식이에요.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secure가 동사로 하면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보장하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 기금이니까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을 정확하게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새롭고 보다 협조적인 방식의 이제 그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it can be used, 이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가치 있는 명분이에요. worthy cause라고 나와 있는데 cause가 대의 명분이라고 명사로 쓸 때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대의 명분을 위한 도네이션, 기부를 request, 요구를 할 때, 이거 진짜 좋은 일이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할 때, 그때 뭐 anywhere in the world, 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뭐 또는 generating funding, 이런 자금 조달을 만들어내는 거죠. for a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with 무엇을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the contributor가 바로 기여자, 기부자. then becoming partner in the project.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이 기여자나 기부자가 파트너가 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을, 자금 조달을 만들거나, 우리의 뭐 약간 이사님, 뭐 회장님, 뭐 아니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주주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펀딩을 만들어내는 거에 뭐 가치 있는 일에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같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펀딩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in essence 어쨌든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퓨전인데, 퓨전이 뭐냐? 융합이죠. 무엇의 융합이냐면 소셜 네트워킹이랑 벤처 캐피탈리즘이랑 요거 두 개를 이제 그 퓨전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퓨전은 융합이니까 콜라보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 안 쓸게요. 어쨌든 그냥 두 개가 그 융합이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니까 벤처 자본주의, 요게 이제 융합이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거는 소셜 네트워크가 have rewritten, 다시 쓰고 있단 말이죠. 전통적인 룰을, 뭐에 대한 룰이냐면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트하고 인터랙트 위드, 서로 교류하는 방식을 바로 소셜 네트워크가 전통적 방식을 다시 새롭게 쓰고 있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트하고 사람들이 서로 상호 교환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썼잖아요, 소셜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런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되게 다양한 변형이 있는데, 변형 안에서요, 베리에이션이 변형이니까 다양한 변형 안에서 크라우드 펀딩도 가지고 있다,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다시 쓰는 거지. 이 법칙을 다시 쓰는 거. 어떤 거에 대한 법칙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사업체 또는 다른 프로젝트가 get funded, 기금을 조달받다야. 기금을 조달받을까? in the future, 미래에는 이 다른 프로젝트든 어떤 사업체든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을까, get funded를 받을까에 대한 법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리와이트를 다시 쓰고 있는지를 이제 볼 건데 지금 5번 문장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어떻게 여겨질 수 있냐면 해가지고 뭐 seen, thought of, regarded 여겨지다, view도 여겨지다라고 쓰니까 뭐로 여겨지는 거다? 바로 사업의 자금 조달에 파이낸싱이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상의 자금 조달의 데모크라티제이션이다. 이게 바로 민주화잖아요. 민주화라는 거는 원래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크라우드 펀딩 돈 많은 소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사업의 자금 조달의 민주화로서 여겨지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래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instead of 제안을 하는 거죠. 캐피탈이 자본이니까 물론 자본 말고 이제 수도도 있고 대문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니까 자본 조달, 돈을 조달하는 것 또는 할당하는 거죠. to 누구에게만 상대적으로 조그맣고 상대적으로 픽스드 고정된 조그맣고 고정된 그런 마이너리티에 대해만 소수죠. 돈 많은 사람이 엄청 많진 않거든요.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스몰 그리고 픽스드 정해져 있는 소수에 정해져 있는 그 소수한테만 마이너리티한테만 자금을 조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금을 할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제한하는 걸 대신에가 썼으니까 그것 대신에 크라우드 펀딩은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주는 거냐면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스 이것인데 요거와 요거요. 크게 보면은 컬렉티브 위즈덤, 집단지성이죠. 집단지혜, 집단지성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파켓머니에도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왜 그런 사이트 같은 거 있어. 인터넷에 어떤 본인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하고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이제 돈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에 나온 수익금의 몇 %를 다 이제 주겠다, 할당을 주겠다. 그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원래 그 자금 같은 거를 조달하면 우리도 주식 같은 거 하면 주식에 배당금을 받잖아요. 많이 잘 됐을 때 수익금의 배당금을 좀 받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역시나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everyone else 모든 사람들의 파켓머니는 주머니 돈이거든요. 근데 주머니 돈은 돈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네, 소액이고요.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너만 나한테 네가 겁나 부자라서 얘한테만 돈을 받다가 다 받는 거죠. 얘한테 1억 받는 대신 얘 한 명 한 명한테 100만 원씩 받는 거죠. 이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주제로 간다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정의를 말해주고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은 점점 사업의 자금 조달에 민주화더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 문제 나왔어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우선은 요거만 생각을 해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몇 23번이죠. 지금의 기세로는 8개 가능하겠는데? 할 수 있어. 왜냐면 이번 주 일요일에 시험 보는 게 1911까지 다 들어가져 있어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전범위 넣었어요. 어차피 뭐 그거 조금 넣는다고 해봤자 그냥 전범위 해요.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오늘날의 지금 세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합리스하거든요. 해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innocuo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롭지 않아요. We don't have to be careful. 우리는 매 순간순간 careful 할 필요는 없어요. That tiger is behind u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지금 바로 뒤에 타이거가 우리 바로 뒤에 있다고 이건 일리 없잖아. 지금 혹시 네 옆에 봐 타이거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갖고 우리 뒤에 바로 호랑이가 있는지 뭐 이런 모든 every moment들을 다 조심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we don't have to worry about starving. starving도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지금 우리가 굶주리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의 이러한 그 오늘날의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런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차라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호랑이한테 죽은 숫자가 많겠냐 암 걸려서 죽은 숫자가 많겠냐 그것만 봐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명확하게 다시 말하자면은 we have to stone age brain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석기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는 뇌를 그때도 사람이라서 뇌는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 뇌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뇌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야? 그 뇌가 현재 모던 월드에서 살고 있는 거야. 뇌는 똑같은데 모던 월드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ecause of this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문장이고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란 존재는 똑같은데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많은 상황 같은 게 어떻게 여겨지냐면 많은 상황을 위협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여겨진대요. 얼도 뭐라더라도 they are harmless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뇌는 위험이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이런 뭐 호랑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위험하다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라는 건 뭘 의미했냐면은 우리가 뭐 had to flee 도망가야 되는 거나 아니면 we had to fight 싸워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제 danger의 의미가 있었는데 만약에 if we have appointment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이 있는데 but are stuck in 어디에 딱 갇혀 있다는 거죠. 트래픽 잼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교통체증에 완전히 이제 갇혀 있어요. 그러면 doesn't really threaten 우리의 뭐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짜로 실제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죠. 이 상황이 대시 가리키는 거 요 앞에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우리를 실제로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this를 danger라고 여긴다는 거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여긴다. this가 가리키는 거 둘 다 똑같아요. 이 구절. 잘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되게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 남자애가 너무 늦어. 한 20분 늦었어. 아 진짜 바빴어요. 막 이래. 근데 우선 그냥 별로 꼴보기가 싫어. 늦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 자체가 약간 우리의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늦으면 되게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긴 한다라는 거죠. That is the point. 그게 바로 핵심인 건데 no danger. danger는 없어요. but 그러나 우리의 뇌가 그런 걸 danger라고 여기는 거죠. rate는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C로 바꿔도 돼요. 뭐 C나 regard나 여기다 있잖아요. 그거로 아예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의 파트너랑 unpleasant conversation 한다고 쳐보죠. 불쾌한 대화를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it doesn't threaten 우리의 생명을 이제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we don't have to flee 우리는 뭐 이제 싸우거나 도망갈 필요는 없죠. 그랬을 때 이 danger 사실은 환상입니다. 우리의 요 석기시대 때 머리요. 이 뇌가 C 보는 거예요. 요런 이제 치명적인 danger로서 본 거예요. 하지만 that is not there. 있진 않죠. 치명적인 위협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석기시대 뇌가 이 위험이라는 건 사실은 일루전이라는 것도 앞에 문장도 좀 중요하거든요. 허구다, 허상이다, 싸울 필요 없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석기시대 뇌는 이것이 더 이상은 존재하진 않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데인저라고 여기긴 한다라는 거죠. 왜 데인저가 할 만한 데인저가 없으니까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위협적이지 않냐? 별로 불쾌한 대화를 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척집에 갔는데 너 결혼 안 하니? 너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봐. 여기 한번 그냥 상 뒤집어 엎고 그냥 뭐 나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런 걸 위협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이게 그 불쾌한 대화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지인데 우리의 요 인지 체계가 퍼셉션이 인지니까 해롭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는 걸 마치 뭐로서 인지한다는 거, threating하다라고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뭐 해롭진 않지만 이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23번 한번 보러 가볼까? 23번 좀 있네요. 이거는 해석하고 합시다. 윤서해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는 우리 방금 한 거다. 방금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해줘.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많은 상황들을 misinterpret 뭐 오해한다. 이게 잘못 받아들인다. 뭐로써? 미나스ing 우리 한번 나오지 않았냐? 우리 복문할 때 안 나왔나? 니네가 아닌가? 뭐 그랬던 거 같은데 미나스ing 뭔지 아는 사람? 위협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좀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원래 명사로는 이렇게 써요. 이게 명사형. 이거는 이제 ing 붙었으니까 위협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위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danger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의 뇌는 많은 상황을 되게 위협적이라고 느끼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거 승민이 해. 네. 좌절이요? 좌절은 아닐 것 같아. 그건 가짜 위험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거 할래? 해봐. 민준이가. 있었을 때의 과거랑은 달리 뭐 줄래? 과거랑은 달리 그러니까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게 치명적인 문제였었던 과거랑은 달리 현재의 위험은 환상에 의해 생긴다. 어떤 환상이야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환상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원래 근데 옛날에 위험이라는 건 진짜 치명적 문제긴 했다. 호랑이가 잡아보고 이제 뒤지는 거죠. 원래 호랑이가 니들이 무슨 약간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호랑이 겁나 커요. 진짜 커요. 200kg 정도 될걸요? 150에서 200이 곰 같은 경우 한번 그 동물원 가보셨어요? 그냥 뛰어넘어요 차를 뛰어넘어요. 진짜 커요. 약간 그 느낌이니까 옛날에는 진짜 위험이었는데 뭐 요즘의 위험은 페이크 위험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24번이요. 24번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인데 스포츠가 특히나 격투기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래. 바로 보자. 이게 그런 게 사실은 위협을 오히려 좀 스포츠를 하면서 나의 공격성이 줄어들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그건 해소가 된다거나 대체가 된 건 아니다. 그냥 반영된 것일 뿐이라는 내용이에요. There has been a general belief. general belief는 이거를 이제 예쁜 말로는 통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생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 생각이 있어 왔어. 게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반적 생각이 있어 왔어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스포츠라는 것은 바이올런스를 리듀싱 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대절이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이올런스가 바로 폭력성이니까 폭력성을 줄어드는 방식이다 스포츠가. 이 통념이 있었대요. 이 인류학자의 리차드 스파이스 얘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거든요. 이 생각을 In a Clinical Study에서 한번 고전적인 이런 그 실험에서 한번 해봤대요. 뭐의 실험을 해봤냐면 뭐와의 관계냐면은 스포츠와 바이올런스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와 폭력성 간의 관계를 한번 고전적 실험으로 전형적 실험으로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그 치점을 둔 거냐면은 우선은
이른바 요거요. 컴배티브 스포츠. 바로 이런 이거 뭐라고 하죠? 컴뱃이 전투거든요. 전투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른바 이제 와디코드가 저 이른바 이쪽에 한번 집중을 해봤어. 도즈 스포츠 같은 경우는 무엇에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바디 컨택이 있어야 돼. 비트윈 어포넌트들끼리. 어포넌트가 바로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끼리 실제 바디 컨택이 있다라는 거, 실제로 바디가 접촉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때리고 죽박 날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게 컴배티브 스포츠인 거고, or 아니면은 simulated warfare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simulate warfare라고 간다고 했을 때 simulate가 뭐냐? 미리 모의된 뭐 모의 실험 이런 거를 simulated라고 하고 warfare는 뭔데? 모의 전투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런 거 같은 거나 이른바 요거에 집중을 하면서 걔가 하이포티사이즈를 해요. 하이포티시스가 원래 가설이잖아요. 이게 동사예요. 하이포티사이즈를 한번 해보면 가설을 한번 내려보는 거지. 만약에 스포츠가 알터너티브라면 to violence, 이거는 초록색 쳐놓을게요. 알터너티브에. 만약에 스포츠가 대체물이라면 대체를 한 거야. then 그러면 아마도 expect to find 뭘 발견을 해내가 아마도 반대의 상호관계를 발견을 해야 돼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요거의 선호도와, 그러니까 이 전투형 스포츠에 대한 인기와 전쟁의 강도나 전쟁의 빈도 사이에 인버스 코릴레이션을 발견을 해야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아니 전투형 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올라갔으면 전쟁에 대한 빈도수나 강도는 떨어져야죠. 뭐라면? 대체물이라면. 대체를 한 거라면 전투형 스포츠가 인기가 있으면 실제의 폭력성은 떨어져야만 해요. 대체를 한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스포츠가 더 많아지면, 컴베티티브 스포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월페어는 없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축구나 권투나 뭐 이런 이제 전투형이죠. 전투형 스포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명히 이 뭐라 그러죠? 전쟁이죠. 전쟁은 적게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내려본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정으로 볼 거냐면 우선 여기 3번부터 4번까지 가정과 가설을 한번 해본 거야. 지금 이렇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한번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Human Relation Area 파일을 사용해서, 그리고 20개의 소사이어티의 샘플을 사용해서, 그래서 얘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가설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디스커버를 해요. 발견을 하죠. 상당한 상관관계를 발견해요.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컴배티브 스포츠와 and 바이올런스 간의 그런 상관관계를, 되게 상당한 상관관계를, 중요한 상관관계를 발견을 해요. but 그러나 본인의 가설이었던 역상관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이렉트 원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상관관계였었다라는 거. 역상관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런 건 줄 알았단 말이지. 올라가면 내려갈 줄 알았다. 이게 역상관관계였는데 not 역상관관계. 역상관계 아닌데 다이렉트 코릴레이션이던데 직접적 상관관계라는, 이게 바로 정비례 반비례 느낌이 아닐까?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 사실은 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분석을 한번 다시 보니까 뭘 하면 뭘 할수록요. 펄베이시브가 뭐냐? 만연한. 만연에 퍼져 있는. 이거 뭐이냐? 피. 있잖아. 왜 이래? 만연에 있는 피. 니네 왜 이래? 싸울래? 프리. 나 이거 쓰면 니네 깜짝 놀래. 프리베일링. 이거랑 프리, 벌렌트 얘도 있고요. R까지, 램펜트까지요. 다 흔한 도처에 깔려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전투형 스포츠가 더 많이 인기 있으면 인기 있을수록 이 in a society에 오히려 이 사회는
engage in을 더 많이 more likely 더 많이 하더라. 여기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less가 나오면 훨씬 더 많이 전쟁을 벌이더라. 이쪽으로 갈 거니까. engage in이 종사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그 사회가 더 많이 참여를 하더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약간 스파르타 느낌인데? 스파르타쿠스 있잖아요. 뭐 있지 않아? 약간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좀 나와야겠네요. 어디까지를 보면 될 거냐면 5, 6, 7로 보면 되겠다. 3, 4를 묶고 5, 6, 7을 묶으면 될 것 같고요. 3, 4는 한번 가설을 내려본 건데 5, 6, 7에서 결과가 나오죠. 결과는 가설과 어긋나는 느낌이었어요. 가설은 그럴 거라고 역상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대체가 대체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뭐 더 그냥 생기더라. 별 상관은 없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명백한 결론을 한번 내보거든요. 이 결론은 바로 뭐냐면 컴배티브 스포츠는 뭐가 아니더라? 알터니티브가 아니구나. 즉 대체물이 아니구나. 전쟁에. 라고 이제 명확한 결론을 낸 거죠. 그럼 다소 뭐더라? 이거는 차라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공격적 충동의 리플렉션인 것 같아. 반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지. 유난히 많이 공격성이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도 좋아하네? 이런 거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반영이 된 거지. 이게 대체물을 한 거라는 느낌은 아니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죠?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거니까. 요지로 보면은 스포츠는 단순히 뭐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공격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오히려 뭐 대칭하는 거 아니고요. 필자의 주장은 스포츠 doesn't appear 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reliving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공격적 경향에 relieve는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완화시켜주는 수단 인 것처럼 스포츠는 보이진 않는다. 이게 바로 필자의 주장이죠. 스포츠라는 게 이 화나 공격성을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수단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다음에 이 공격적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반영하냐면 인간의 이 공격성을 반영을 하는 거다. 오히려 미러가 반영한다라는 동사야.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괜찮네. 이거 그냥 기본이야.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에 그냥 그냥 기본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번 또 바로 가보죠.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한데 하나야. 이런 것도 하나냐. 이거 해석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앞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시켜봐야죠. 현무하자. 아마 이걸 모르려나? 민주적인 스포츠는 모방? 뭐 같아? 표시. 표시, 암시 뭐 이런 거예요. 무엇의 표시? 사회적 상관성 공격성이지. 공격성의 사회적 공격성의 표시야. 오히려 스포츠는 rather than 뭐보다는 serve as substitute for violence. serve as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 역할을 하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폭력의 뭐는 아니야. 이게 뭐냐고. 아까 방금 했잖아. substitute가 뭐야? 대체물. 폭력의 대체물은 아니고 그거보다는이죠. rather than 그거보다는 공격성에 오히려 인디케이션 보여주는 것 같다. 공격성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지 대체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스포츠 같은 거 자체가. 이 문제는 좀 적게 나왔네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래 맞아. 너무 뻔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공부하겠지? 하면서 안 내는 거지. 진짜 너무해. 그렇죠? 왜 힘든 건데? 아직 40분이나 남았는데 왜 힘든 건데? 나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아 지금. 할 수 있어. 다음에 29번이요. 야 요새 그 에어팟 프로 쓰면은
요새 그거 되는 거 알아? 공간 음향 되는 거 알아요? 몰랐죠? 전에 이거를 같이 쓰면서 이건 안 될걸요? 8 플러스는 안 돼요? 8 플러스인데? 팔도 돼요. 8 된대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거 들으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기계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들려. 여기서. 여긴 잘 안 들려. 신기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온다? 그럼 이게 둘이 이렇게 오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온다? 그럼 여기가 안 들리고 여기가 잘 들려. 신기하죠? 요새 이렇게. 근데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건가? 아 근데 나름 신기해요. 신기하긴 해. 영화 볼 때 뭐 좀 신기하긴 할 수도 있어. 약간 내가 고개를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막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들리는 거죠. 여긴 잘 안 들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화면에 이제 맞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요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왜 녹음되어져 있는 뮤직을 좋아할까? 그거는 이 이유도 바로 나와요. 2번이 이유거든요. 이유이자 원인입니다. 그럼 봐보면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우리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are attracted, 어디에 끌리는 거예요? recorded music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녹음이 되어져 있는 음악에 왜 우리가 drawn, 뭐 attempt, 우리가 왜 유혹을 받을까, 끌려질까에 대한 이유는 이때요. 특히나 무엇을 고려해보면 되는 거냐면 퍼스널 뮤직 플레이어가 이제 흔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리스닝 투 뮤직을 해요. through 무얼로? 헤드폰으로. 헤드폰으로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더 이상 무슨 뭐 어떤 라디오나 아니면 그런 무슨 오디오 같은 걸로 많이 듣진 않고 우선 이제 헤드폰이나 이런 걸로 많이 듣죠. 우리 그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가져 있겠죠. 이것을 특히나 고려를 해봤을 때 왜 사람들이 많이 이 녹음되어져 있는 음악을 요새 들어서 더 많이 좋아하는지는 아마 그것을 고려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개인용 뮤직 플레이어가 많이 생겨서 그렇대. 그래서 레코딩 엔지니어나 뮤지션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have learned 계속 배워왔는데 뭘 만드는 걸요? 스페셜 이펙트를 만드는 걸, 특수 효과를 만드는 걸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근데 이 특수 효과가 티크를 해요. 티크를 간지럽히다라는 뜻이 있는데 뭐 자극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arouse나 stimulate 이런 걸로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를 이렇게 자극을 해요. Our brain, 우리 뇌를 이렇게 자극을 해요. by 뭘 하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이 신경회로를 활용을 해요. 이 신경회로가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요. 어디터리 인바이러먼트는 청각 환경이잖아요. 우리의 청각 환경의 중요한 특징 같은 거 디선은 구별하다는 뜻이야. 구별하도록 발전을 해왔던 우리의 신경회로를 활용하는 거야. 우리의 신경회로를 활용함으로써 뇌를 간지럽힌다라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죠. 약간 와 요새 무슨 니네 어떤 노래 들으면은 휘잉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 그리고 이거 뭐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윙 이렇게 간다 그래야 되나? 요새 그런 게 다 뭐를 하는 거냐면 신경회로를 자극을 하는 거죠. 뇌를 간질 해가지고 이런 스페셜 이펙트를 뭐 해왔대? 엔지니어나 뮤지션들이 계속해서 배워왔대. 그럼 그걸 아마 음악 만드는데 활용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현혹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유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음악을 많이 들을까? 아마도 특수효과가 한몫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왜 음악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려하는 걸까? 그거는 아마 엔지니어나 뮤지션들이 우리의 이 신경회로를 막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청각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같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발전을 했었던 신경회로를 건드리는 거죠. 요런 스페셜 이펙트, 이게 뭐도 비슷하냐면은 뭐 3D 아트나 모션 픽처나 아니면 비주얼 일루션, 뭐 착시 같은 거 이런 거에서도 우선 주대로는 비슷하대요. 근데 그것들 어떤 것들도 none of which 그 어떤 것들도 have been around long enough요. 충분히 오랫동안 있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에 대해서 오래되지 않았냐면 우리 뇌가 이볼브 발전을 할 만큼 오래되진 않았다는 거야. 무엇을 발전할 만큼이요? 요런 스페셜 메커니즘 to perceive them이요. 요런 3D 아트든 모션 픽처든 아니면 비주얼 일루전이든 요 댐 같은 것들을 인지하는 거지. 요 메커니즘을. 이 스페셜 메커니즘을 인지할 만한 정도로 우리의 뇌가 발전되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요새 최근에 나오니까 되게 신기반기한 거죠. 거기까지 발전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3D 아트든 모션 픽처든 비주얼 일루전이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전반적으로는 오래되진 않았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럼 3D 아트랑 모션 픽처랑 비주얼 일루전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동사로 쓴 거고 영향을 미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인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 인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있는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인지 시스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대신 비코즈 왜냐면 데이 유즈 걔네들은 이런 이 신경 회로를 뭔가 신박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이죠.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인식체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이 신경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 댐을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3D 아트든 모션 픽처든 비주얼 일루전이든 이거를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이다. 어느 액에서도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새 현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녹음 시스템이죠. 현대 녹음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방식에서도 다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 음악에서도 그런 이제 방식을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되게 그게 와 흥미로운데? 재밌는데? 낯선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왜? 옛날에 만들었었던 음악이랑 지금 무슨 전자음악 EDM 같은 거 들어 와 신경이 현혹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그 자극을 하는 거야. 뭔가 심장이 뛰는 것 같아. 허허허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경 회로를 많이 자극을 신박한 방식으로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뭘 하다고 생각을 한다. 인터레스팅 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도 딱 괜찮다야. 쓰기에 딱 괜찮아. 얘가 신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경 회로를 자극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는 거고. EDM 좋아하는 애들은 또 EDM만 듣더라. 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약간 힙합 클럽에서만 나오는 음악들 있죠. 그 모아져 있는 거. 이런 거 듣는 애들 많아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한번 보니까 이거 읽어줘. 이거 승리가 해. 승리가 해. 매혹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것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다른 말을 원해. 스페셜 이펙트는 어떤 걸 자극하는 스페셜 이펙트냐고. 그렇죠. 뉴럴 서킷. 을 자극을 하는 스페셜 이펙트가 원인이고요. 근데 그 스페셜 이펙트는 뭐 녹음된 음악뿐만 아니라 뭐 이제 우리의 비주얼 3D 아트라던가 뭐 이렇게 모션 픽처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있대요. 아니 그 코엑스에 저도 한번 그거 봤는데 파도 치는 3D 전광판 같은 거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코엑스만 있는 거 아니고 진짜 보여주고 싶다. 보러 갈까? 그래 잠깐 잠도 깰 건 보러 가자. 그게 뭐 어떻게 찾아야 되지? 3D 아트라고 쳐야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제가 요새 얘한테 좀 빠졌거든요. 얘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제가 요새 먹방 유튜버에 빠져가지고요. 상현수 재밌지 않아요? 약간 아니에요. 그냥 3D 이거 3D라고 하기 이상한데? 코엑스라고 찾아볼까요? 그래 맞아. 대박이죠? 이게 사진으로 남기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 바로 앞에서 보면 조금 실감이 더 날 것 같아요.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가 약간 굴곡져가지고 신기하죠? 사실 저는 이거보다 그게 더 신기한데? 그 자동차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자동차 떨어지는 3D 자동차라고 쳐볼까? 자동차 전광판이라고 칠까? 뭐라고 쳐야 되지? 자동차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안 나오네? 자동차 떨어지던데? 아니네? 이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같아, 이건데? 자동차가 떨어지던데? 신기하죠? 대박이죠? 이거 봐. 대박이죠? 현대, 투자해야 되나? 주식을 넣어야 되나? 오, 느낌 있죠? 굴곡이 있는데 약간 이게 튀어나오는 거 같잖아 약간. 그죠? 신기하죠? 우리의 신경 회로를 자극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거요. 다음 거 30으로 가보죠. 지금 30분 남았으니까 3개 싹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1번부터 할 거야. 스토리는 믿을만 합니다. 스토리텔러. 오직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은 스토리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얘만큼이나 스토리를 믿을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만큼이라고 쓰잖아요. 뒤에 거를 만큼이라고 쓴 거는. 그 스토리텔러만큼이나 스토리도 믿을만하다라는 건 스토리텔러가 믿을만해야 스토리도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에도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에도 신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려면 이게 지금 목적으로 쓴 거고 투부정사 목적인데 앞에 for은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고 스토리가 뭐 하고 싶으면 스토리가 효과적이고 싶으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Trust must be established. 바로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다. 즉 신뢰. 다시 한번 신뢰를 좀 더 강조를 하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라는 게 약간 효과적이려면은 사람들이 stop to listen to you. 이게 지금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멈추는 거지. 너의 말을 멈출 때 너의 말을 듣기 위해서야. 이거 목적으로 쓴 거야. 이거 리스닝으로 하면요. 네 말 듣는 걸 멈춰버린 거야. 이거랑 네 말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멈추는 건 완전 다르죠. 여기서 투부정사 무조건 가야 되고 너에게 말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 멈출 때마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unspoken trust는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신뢰라는 거는 다 있는 거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야. 너의 리스너는 무의식적으로 너를 신뢰하고 있거든요. To say something worthwhile이요. 원래 띵은 뒤에서 꾸미니까. 뭔가 가치 있는 something을 말하겠거니 라고 아마 신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Something that will not waste his time이요. 그의 시간을 waste, 낭비하지 않을 something이에요. 그럴 something을 아마 얘한테 말해주지 않겠거니 라고 뭐 할 거래. 트러스트를 할 거라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왜 니네가 지금 열심히 나의 말을 듣고 있고 그거는 아마 너의 시간과 신뢰를 써가지고 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선생님이 쓸데있는 말을 해주시겠지. 쓸모 있는 말을 하시겠지라는 무의식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라는 건. 그래서 이건 he는 듣는 청자예요. 청자가 너에게 주는 그러한 어텐션의 시간, 집중의 시간은 이건 sacrificial한 거래요. sacrificial이 뭐냐? sacrifice가 뭐야? 희생이죠. 사실은 그 시간이 되게 희생적 시간이라는 거야. 너에게 써준 거니까. He could choose. 아마도 걔는 뭐 할 수도 있었어. 본인의 시간을 elsewhere, 다른 데에다가 쓸 수도 있었어. 그러나 he had stopped. 잠깐 멈추고 to respect. 너의 파트를 리스펙트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컨버세이션 안에서 이 대화에서 너의 부분에 리스펙트를 하려고 이제 잠깐 멈춘 거지. 다른 데 시간을 써도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스토리가 comes in. 바로 이제 이것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청자가 들어줘야 되니까 이야기가 들어오는 건 바로 거기부터고요.
이야기라는 거는 illustrate,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어떤 그 포인트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종종 이 토픽을 쉽게 브릿지 이게 약간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죠. 어떤 주제들을 쉽게 연결시켜 주는 게 스토리라는 거야. 그리고 이 실내라는 거는 can be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and 그리고 recognizing 이 스토리에 대한 엘레멘트를 요런 이제 모른 여러 가지 요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요소, 시간의 요소를 인지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에 있어서는. 시간의 요소를 인지한다라는 건 신뢰에서 중요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은 듣는 사람도 이게 희생하는 거군요. 몇 분을.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 리스너의 타임을 리스펙트 해주는 거지.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그게 네 센텐스의 시작의 캐피탈 레터다. 캐피탈 레터에서 여기서 캐피탈은 다른 뜻이긴 해요. 대문자. 근데 이게 진짜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다. 이걸로 간 걸까? 그러니까 이 리스너의 시간을 존중하는 건 바로 뭐냐면 네가 시작할 말의 첫 단어의 첫 대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리스펙트를 해주는 거. 그것이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시간을 리스펙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대화를 into sentence로 만들어주고 어떤 센텐스냐면은 worth listening to 들을 만한 센텐스인 거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센텐스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만들어주고요. 뭐 한다면요. 이것만 한다면 뒤 것도 괜찮거든요. 뒤 것도 좀 중요해요. 뭐만 있으면이냐면요. 이 신뢰가 is earned 얻어졌고 그리고 이 신뢰가 뭐 하지만 않는다면 take for granted가 뭐야? 당연시 얘긴다라는 건데 앞에 not이 있으니까 당연시 여겨지지만 않는다면 신뢰를 얻고 신뢰가 당연시 여겨지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거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센텐스로 바꿔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선은 요 리스펙트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리스너의 타임을 리스펙트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다. 왜 이거 약간 정치색을 내비치는 거 아닙니다. 정치색을 내비치는 거 아닌데 가끔씩 이제 그 어떤 후보자들끼리 특히나 이번 서울시장 뽑을 때 이게 나와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천만의 서울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약간 뻘소리를 한다거나 아 저 소리를 왜 저걸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듣는 사람들의 리스펙트 시간을 리스펙트 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하고 네 센텐스의 첫 시작의 대문자이기도 하다라는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각각의 사람들은 희생해서 자신의 시간을 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럴 때 이 스토리가 쉽게 이제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좀 챙겨봐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지를 보면은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스토리를 말하면서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말함으로써 리스펙트 해라.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존중해라.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줘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다음에 어떤 거 할 필요성이 있냐면은 이거를 위해선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선 신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시던가. 요거랑 뒤에 거랑 밑에 거랑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이건 냈을까? 이거 많이 냈을까요 여러분? 이거 몇 번이죠? 30번이죠? 느낌이 왔어요. 왠지 많이 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역시 이거 안 했네요? 안 하고 가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29번 내용은 이제 그 이거 내가 할래. 뭐야 니네 이거 단어 모를 것 같은데? 시켜볼까? 재용이 해. 얼루어가 뭐게? 루어가 뭐냐? 루어 낚시라고 있잖아요. 루어가 뭐게? 미끼긴 한데요. 그거 루미네이트 말하는 건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얼루어는 매혹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캡티베이트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매혹시켜요. because 왜냐? 이 뒤에 건 할 것 같아. 왜?
음악은 활용되기 맞아 만들어져. 우리의 인지 시스템 운지의 인지 시스템을 활용되게 만들어줘. 사용되지 않는 unusual way는 어떤 방식일 것 같아? 흔하지 않은 방식. 그럼 뭐야?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단어들이 조금 이제 약간 했죠. 그 레코드가 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매혹시킨다. 왜냐? 이것은 인지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졌거든.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뭔가 독특한 방식으로. 잘 쓰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요. 우진이 너 왜 고개 숙이고 있어? 네 시킬 거였어. 많은 사람들이 녹음된 음악 안에 간다고 할래? 있는 있는? I am into you. 이게 뭐 같아? 빠져 있다고. 좋아한다고. 안에 있는 빠져 있는 이유는 그것이 뭐라 하니까. 의심을 해서 스팀 자극하다 인거나.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야.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이야. 내추럴 사운드는 will not이라고 한 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 자연적인 소리는 그렇지 않을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소리가 자극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뇌를 자극을 하거든요. 이 녹음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또 계속해. 이것은 만들어지는 거야. 뭐를 통해서? 맞아. 음악을 사운드를 조작하는 거지. 만들기 위해서 뭘? 청각적? 일루sion 뭐 같은데? 청각적 일루sion이 뭐겠어? 그냥 청각적인 환상이라고 한다고. 청각적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머릿속에 이거는 특히나 흥미롭죠. 청각적 환상이라는 거는 되게 흥미로운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운드를 조작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기 마련이죠. 왜? 내추럴 사운드는 하지 못할 방식으로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왜 내추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연주회를 가가지고 직접 연주를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거기는 뭐 사운드 효과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그런 건 자극을 못 해주는데 EDM 같은 경우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해주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것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주원이가 해라. 필수 조건이라고 하죠. 다음 거. 첫 번째는 신뢰부터 형성해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약해. 해. 너가 누군가에게 너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것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고 너는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당연히 여기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듣는 사람이 너에게 소중한 소중한 시간을 주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야기를 할 때는요.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우진이가 해봐. 말하지 않은 신뢰. 말하지 않는 신뢰는 스토리텔러를 향한 말하지 않은 신뢰는 중요해. 효과적인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듣는 이의 시간을 존중해 줘야 돼라고 이제 갔고요. 뭐 스토리텔러 리스너 간의 트러스트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전반적 내용이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제 리스펙트 해줘라. 그 사람이 이제 쏟아부은 시간에 리스펙트를 해줘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많네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 첫 번째 스텝은 우선 트러스트부터 만들어라. 이런 주제적이나 이런 많이 나오겠네요. 나온 것 자체가 나오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음에요. 하나다. 아이씨.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것까지 하면 몇 개 한 거야 나 지금? 6개냐? 5개냐? 이거 하면 6개냐? 아이씨 8개가 목표였는데 6개가 최대다. once we 어는 소유하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면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 소유한 썸띵에 오버밸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밸류를 더 높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고 나면은 그런가요? 뭐 그런 게 있대요. 한번 이제 예시를 볼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실행된 거냐면은 듀크 대학교에서 실행이 되었었던 한 연구 결과에서 스튜던트들은 뭘 한 애들이냐면은 베이스볼 티켓을 얻은 스튜던트들이에요. 이는 극도의 어너러스한 로터리를 통해 가지고요. 되게 성가심, 버든섬, 트러블섬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로터리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냐면 that they have to wait in line. 줄을 서야만 됐던 거여서 to enter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의 하루 넘게요? 하루 이상이요? 미쳤네. 하루 이상 들어가기 위해서 wait in line을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되게 성가신 로터리에서 그런 거에서 베이스볼 티켓을 얻었던 스튜던트들 있죠. 여기가 주어네요. 이 스튜던트들은 동사가 여기 어디죠? said 여기에요. 이 스튜던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they wouldn't sell 티켓을 팔지 않을 거다. for 어떤 거에는요? 2,400 평균적으로는 2,400불보다 밑으로는 팔지 않아. 2,400불이면 250만 원 아니에요? 미쳤네. 250만 원 정도에는 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대요. 야 근데 이거 있잖아. 그 옛날에 지금은 조금 너무 시카고 불스는 너무 옛날이죠? 시카고 불스 말고요. 그 뭐야 스테판 커리 있는 데가 골든 스테이트인가? 뭐 있어요. 스테판 커리 아시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제2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3전 라인보다 더 뒤에 하프 라인이 있거든요. 하프 라인에서 던져가지고 이제 하는 애요. 걔 몸값이 겁나 비싼 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왜 그런 애들 농구 게임 하는데 가려면 얘들아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점. 예. 이미 매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했대. 그러니까 하루 이상 기다리는 거겠지 뭐. 바스켓볼 티켓을 하루 이상 기다렸던 얘네들은 2,400불 평균적으로는 그 밑으로는 didn't sell 팔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어떤 스튜던트들이요? 기다렸어? 근데 얻지 못했더니야. 그런 스튜던트들 같은 경우에는 said 뭐라고 하는 경향이냐면 they would only pay 평균적으로는 한 170 티켓당 170달러 정도에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170이면 내가 사지 이렇게 한대요. 정말 뭐 이렇게 현실과 이상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스튜던트가 우선 티켓을 얻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티켓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냐면은 see A as B죠. A를 B로 여긴다라는 거야. being worth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than they are 티켓이 진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래 티켓 가격은 별로 안 비싸요. 근데 원래 거기에 프리미엄가가 붙어가지고 이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나 이거 안 팔 거야.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티켓이 가지고 있는 마켓에서의 시장 밸류보다 훨씬 더 worth much more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예시에서 봤을 때 이게 다른 예시도 두 번째 예시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예시네. 2, 3, 4 이그젠플 1 농구 티켓 그리고 5, 6, 7 이 부분에서는 이그젠플 2 집값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집값에 관련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실험에서는 요 하우징 마켓이 2008년에 모기지 금융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래서 이제 이 하우징 마켓 크래시 붕괴가 있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웹사이트 이 부동산 웹사이트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설베이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뭘 보려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야. 이 붕괴가 영향을 끼치는 거지. 본인들의 집의 가격에. 본인 집의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 웹사이트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죠. 응답자의 92%요. 뭐를 알고 있느니요? 인근에 foreclosure라고 압류라고 나오는데 인근의 압류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92%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그 인근의 압류가 hurt한 거다. 이거 동사로 쓴 거고 얘가 목적어야. 상처를 줬다 이거지. The price of homes in their neighborhood요. neighborhood는 이웃이니까 여기 동네죠. 이 동네의 집값을 손상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이 인근에서 압류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집값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92%가. 근데 뭐라고 물어봐줬을 때요? 이제 그 본인의 집의 집값이요? 본인의 집의 집값에 대해서 물어봐줬을 때요. 여기서 무조건 PP로 가야 돼요. 얘가 물어본 게 아니니까. ING가 아니라고요. 얘가 물어봐진 거니까. 근데 그걸 물어봤을 때는 그때 62%는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요. 이것이 인크리지드 했다라고 62%는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본인 집값이에요. 본인의 집값은 62%가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여기더래요. 아 여기 동네 집값 떨어지게 근데 우리 집은 올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뭡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오버 밸류를 두는 거죠. 가치를 더 높게 둔다라는 거예요. 내 피땀 눈물이 흘러진.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 서울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집값 좀 올렸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요새 시장에 뭐 이렇게 되게 집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오버밸류를 두시더라고 본인의 집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식 경향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한 오버밸류를 하는 경향이 있대요. 보니까 something을 possession 한다는 건 possession이 바로 소유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게 높이 평가를 하더라. 그것의 가치를. 소유를 하면은 가치를 훨씬 더 높이 평가를 하더라. 사람들은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 그들이 가진 것을 overestimate를 하더라. overestimate는 계속 나오네. 예, 높이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 주제나 요지가 제목이나 너무 간단하긴 해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둔다는 거니까. 시장에서 있는 가치보다도. 그러면 얘가 몇 번이었죠? 31번이었죠? 하나 더 하겠는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overestimate를 한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overestimate 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overestimate 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네. 셋 다 똑같음. 예, 똑같아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해서 overestimate 하는 경향이 있대요. 하나 더 하겠다. 가만 있어.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 32번이죠. 예. 야 이거 내용이 쉬워요. 바로 갈게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 중에서 그러니까 휴대용 기기들이죠. 휴대용 기기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게 있을 건데 이러한 각각의 다른 형태의 이거가 서브스티튜트일까 or 컴플리멘트일까? 이거 두 개는 형광펜 쳐놓을게요. 서브스티튜트 대체제, 컴플리멘트 보완제, 대체제. 대체제라는 거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 보완제. 그것을 보완해주는 형태. 저에게는 이게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누르기만 하면 돼 바보들아. 저한테 아이패드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보완제죠. 저 컴퓨터 없으면 작업 못 하는데요. 이게 대체제는 아니에요. 저에게는 보완제 역할은 하기는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탐구를 해보제. 고려해서 메델레인이라고 읽는 게 나을까? 마델 그냥 해. 알렉산드라랑 얘랑 그 마델린 그냥 가. 얘랑 얘 경우를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요 퀘스천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제. 얘네들은 유저는 이제 오브 디즈 디바이스 이러한 그 기기의 2명의 사용자거든요. 이 사용자의 경우를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제. 마델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태블릿을 그 수업에서 테이크 노트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대요. 목적으로 썼고요.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싱크가 되는데 동기화가 된대요. 본인의 그 스마트폰으로 와이어리스리하게 뭐 블루투스를 보내든 에어드랍을 하든 이렇게 이제 선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대요. 요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뭘 하게 하냐면은 마들린이 이거 리뷰할 수 있대요. 본인의 그 노트를 복귀할 수 있대요. 본인의 핸드폰으로. 버스 트립 보며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핸드폰 보면서 그 노트를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대요. 왜 그 클라우드로 바로 이제 저장해 두면은 다 똑같은 거 쓰면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첫 예시네. 얘랑 얘가 요 예시예요. M이라고 쓰겠습니다. 당연히 이 사이에 이 on the other hand 괜찮아요. 왜냐하면 뒤에는 알렉산드라니까. A. 반면에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유즈 사용을 하는데요. 본인의 핸드폰과 타블렛을 인터넷 서핑하는 데 쓰고요. 이메일을 쓰는 데 쓰고요. 또는 뭘 체크하는데 소셜미디어 체크하는데 이 새끼 공부 안 하네. 인터넷이랑 소셜미디어 체크하는데 도 이게 쓰고 있대요. 이러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를 어떤 식으로 하게 하냐면 온라인 서비스를 접근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When she's away from 본인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디바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마델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컴플리멘트인 거고요. She get faster. 얘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펑셔널리티, 기능성이잖아요. 뭐 할 때 기능성이 더 생긴대? When they are used together요. 그 두 개의 디바이스를 같이 사용을 할 때 그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블릿으로 노트를 하고 집 갈 때는 이거 들면서 하면 너무 팔이가 아프니까 핸드폰 보면서 그냥 가볍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얘는 그래서 뭐로 쓰고 있다라는 거야? 보완제로 쓰고 있다라는 거야.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은 이거 아예 서브스티튜트 대체물인데 왜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이나 이행하거든요. 풀필은 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행하다, 수행하다.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알렉산드라 라이프에서.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랑 얘랑 저는 핸드폰이랑 얘랑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저한테는 그러면 핸드폰과 이 아이패드는 보완제냐 아니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면 채연이가 해. 보완제냐 대체제냐? 나한테 얘는 이거랑 얘 보완제야 대체야? 아 보완제지. 나 이거 다르게 쓴다 그랬잖아 지금. 나 여기다 쓰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쓰면 이건 난 대체제지. 여기다도 써도 되니까. 근데 나는 여기다밖에 못 쓰잖아. 그럼 보완제죠. 그래서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펑션을 하거든요.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가 일러스트레이트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역할을 보여주는데 어떤 역할이냐면은 개개인의 컨슈머 구매자들의 행동이 역할을 하더라. 디터민 뭘 결정하는데 요 관계의 속성이죠. 그 뭐 두 개의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두 개의 상품 간의 관계의 속성 있죠. 관계의 속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건 누구더라? 얘가 한다고. 컨슈머의 행동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어떤 애는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는 거고 걔는 이제 여기다가 공책을 쓰고 이거는 집 갈 때 보는 애고 또 어떤 애는 그걸 동시에 그냥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드는 거더라. 뭐가? 그 두 상품의 상품 간의 관계는 그게 결정을 하더라 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주제 바로 가보죠. 세우기 할래? 해. 이 답은 정해져 있어. 해. 만들어줬잖아. 빨리 해. 너 이거 모르지? 이거 뭐야 얘들아? 특징, 기질 이란 뜻이야. 캐릭터리스틱. 그럼 해. 세. 결정하는 건 디펜드 온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어디에 달려있어? 개개인 소비자의 행동에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라는 게. 밑에 거 한 번 더 해. 밑에 거 민지가 해. 소비자 개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어?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보안제인지 우리는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관찰을 하면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거로 갈게요. 이거는 32번에 많이 나왔을까? 네, 보네요. 보시면 스마트폰과 타블렛 간의 상호관계를 결정짓게 해주는 것은 뭐죠? 답이 민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간의 상호적 관계를 결정지어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이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음 거 내가 그냥 할게. 얘랑 얘 알렉산드랑 메들린의 케이스가 일러스트레이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뭐다? 인디비주얼 컨슈머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 역할을 하더라.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해줘야겠다. 이렇게 인디비주얼 컨슈머의 행동이 역할을 하더라. 인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은 두 상품 간의 연계의 속성이죠. 속성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개의 상품 간의 연관관계 있잖아요. 연관관계의 속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인디비주얼 컨슈머의 각각의 행동이더라. 그거에 따라서 이게 대체제일 수도 있고 보완제일 수도 있더라. 쌤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가 뭐라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완제인 거고 아예 똑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되고 얘만 있어도 돼. 상관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대체제인 거죠. 됐죠? 대체제냐 보완제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대요. 7시 딱 끝났다. 7